이코노미 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셀코리아 행보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그 매도의 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 5년 내 가장 큰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만 외국인의 투자 심리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증권의 최석원 경영고문님을 모시고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 그리고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될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거의 10조 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팔자 행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사실 1,400원대 초반까지 지금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직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뭐 당연히 그 4월 2일 발표됐던 관세 전쟁, 그러니까 상호관세와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이후에 네. 나타난 이제 수많은 그 변동성 국면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도 한국은 사실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지수를 이끌고 있는 대형주들, 또 우리나라 뭐 산업 전체적으로 봐도 좋은 산업들이 그 글로벌리 그만큼 또 노출도가 굉장히 많고 이 공급망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번에 전반적인 어떤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감축의 효과라든지 또는 아니면 그 이익의 감소죠. 말하자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익의 감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이제 외국인들은 일단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어디일 것이냐. 이제 일단 이게 필요할 거고 게다가 관세 전쟁 이후에 사실은 이머징 마켓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니까 아직까지 선진국 시장이 아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네네. 외국인의 그 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종목을 보더라도 네. 뭐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뭐 이런 업종에 조금 쏠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역시나 뭐 연장선상으로 반도체나 뭐 이런 게 수출에 대한 뭐 타격 이런 거 외국인들이 전망하고 미리 좀 발을 뺐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산업군은 사실 대미 수출 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출과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공장을 세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 때문에 그동안에 돈을 얼마나 이제 미국에서 지원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에 대해서 지금 협상 카드에 하나로 넣어두고서 사실은 확정적으로 이전에 우리 약속됐던 거를 그대로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은 좀 이렇게 불투명하게 남아있는 국면입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이런 데서는 그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어찌 보면 이 반도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공급망을 새롭게 네. 재편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이 취약한 모습을 일정 부분 보여주기도 했죠. 최근에 들어서 좀 나아지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른 또 피해를 그 하이닉스가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 역시 관세 전쟁 과정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봤을 때 초점이 되는 업종들인데 그 업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종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 유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까요? 네, 네네. 입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뭐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가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과정을 지내면서 4월 2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이 집권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체적인 위험 자산의 이 비중은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자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주식 채권 비중을 놓고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걸 떠나서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이 변동성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 국면이 지속된다는 게 이제 특히 정책 리스크 쪽으로부터 올 때 우리가 정책이 언제 발표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 영향이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정책의 변경이나 또는 말을 뒤집는 행위가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단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탄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이 시장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인즉슨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충격이 새로 이거 나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되돌아보겠어 하면 또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은 그렇게 집중된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종목에 대한 접근은 이건 장기 보유하려면 정말 장기로 그냥 가져가시든가 네. 아니면은 단기에 굉장히 끊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놓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의 판세가 네.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보유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의 자본 시장을 좀 축소하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그나마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이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내수 위주의 종목이라던가 네. 엔터라던가 방산과 같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좀 관세에서 좀 리스크가 좀 덜한 업종을 중심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략적인 선택으로 봐야 될지 좀 네,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네.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 축은 네.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조업의 회귀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 러스트벨트 쪽에 있어서의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그 지지율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결국은 많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 거라는 거고 이제 거기에 사실은 그 어찌 보면 제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가 내수라든지 또는 엔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방위 산업은 조금 제조업 성격이 네. 있지만 이런 말씀하셨던 소프트한 산업들은 사실은 미국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사실 다분히 국내적인 요인들에 의한 것이고 국내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를 해외에 파느냐라는 측면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영향이 관세하고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네, 다수의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 내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데들은 동시에 전체적인 비중은 줄이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업종들은 줄이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업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식의 리밸런싱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외국인들이 어떤 안심할 만한 한국에 투자하는 게 이제는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정책적 리스크라는 것도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국면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게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당연히 가지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의 그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뭐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된다는 말을 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주요 투자자의 축 중에 하나인 외국인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보게 된다면 네, 네. 2,500까지 회복을 해주고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고 네.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시장의 흔들림이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판단도 네네. 많습니다. 네. 뭐 연기금의 매수 덕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연기금도 좀 단기적인 선택을 한다고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네. 뭐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은 연기금이 네.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쭉 파는 모습이 나타날 때 연기금이 순매수로
당연히 대응을 해줬기 때문이죠. 사실 시장이라는 건 누가 팔면 누가 사게끔 돼 있는 건 맞고 네. 누구의 힘이 더 크냐가 결국은 가격을 결정짓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파는 힘에 비해서 연기금과 개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을 지지하는 방향으로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연기금이 그러면 계속 이러한 현상들을, 그러니까 이런 버팀목 또는 이러한 그 매수를 이어가면서 한국 시장을 그냥 추세로 상승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금, 특히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은 이제 5년 단위로 지금 계속해서 계산이 네. 되고 있는데 큰 틀은 어쨌든 포트폴리오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입니다. 원화 부채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원화 부채라는 측면에서 원화의 자산들을 사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주식과 같은 자산의 경우에는 그 외환과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좋은 기업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내에 물론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는 기업들이 많으나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훨씬 더 대형, 또 ROE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높은 기업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의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 중에서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주식.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고 이제 판단을 네.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단기적인 리밸런싱이지 이게 장기적인 어떤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식시장을 지금 좀 뒷받침하는 건 개인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근데 그 개인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개인들이 많이 이제 그 좀 사기도 사면서도 이 비싼 값으로 안 산 게 미국에 굉장히 집중하고 맞아요. 해외 네.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그 신뢰가 올해 들어서 조금은 이제 균열이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게 투자도 하시겠지만, 다변화하시겠지만, 이제 개인들은 보통의 경우는 미국에 투자하거나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지금 큰 흐름, 이게 결국은 모든 게 돌아가서 트럼프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가 미국에 영향을 나쁘게 미칠 거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선택들을 국내 증시로 이제 돌아오는 행위로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격대가 지금보다는 한 10% 정도 더 위로 올라가더라도 좀 꾸준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연기금의 매수가 좀 끊기게 되고 외국인이 지금 돌아올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하니까요. 아직까지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지수의 상승이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네. 그거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종목들에 비해서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이라는 건 그 사실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업종을 뭐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틀은 한국에 얼마나 비중을 넣을 거냐의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식을 산다고 할 때는 일부 투자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 업종 대표주,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외국인과 연기금이 훨씬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영향력 차원에서는 사실 개인들이 막 이렇게 사셔도 그 힘은 외국인이 파는 거에 비해서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혜가 있는 종목이나 피해를 덜 볼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개인들이 또 사시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또 사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단기간 이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자면 외국인의 이탈의 정점 언제쯤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이거는 이제 정말 전망의 영역이고 네. 사실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점을 예상하는 게 결국은 이 정치적 리스크의 이 완화가 언제쯤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막
제가 보기엔 싸움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장을 보면서 또 금리를 보면서 환율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협상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읽어보면 네. 협상의 과정은 처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완화됐다가 다시 또 강력하게 얘기하고 완화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경향 하에서 지금은 굉장히 크게 한번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을 한 거죠. 네. 협박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하니까 그렇다면 이건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도 몇 번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정말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처음에 이 강도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번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시장은 이미 대략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구나 이렇게 본다면 조만간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정점이 이제 나타날 텐데 물론 이제 뭐 조만간이라고 그래서 내일부터 이런 건 아닌데 거기에 네.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네. 대선이 끼어 있고 네. 그 무렵쯤 돼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이 협상이 좀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2분기 말 3분기 초 요 정도쯤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SK증권의 최석원 경영고문과 함께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